in every single morning. 월요일 아침 새로운 기분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글로벌 랩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대선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다시 말하면 트럼프를 이길 만한 적수가 민주당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대중, 그리고 대한, 그리고 대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뉴스 맨 처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분은 진짜 역사가 아닌 그냥 하루하루 일상이 그냥 투쟁의 하루하루인데요. 이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은 낸시 펠로시 지역구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틋하고 사랑스러우면 같이 한번 살아봐라. 이런 식인데요. 민주당이 이민법 반대 지역의 이 불법 이민자들, 체류자들을 집성촌을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쪽에 거주하게 하는 그런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트럼프스러운 대책이 나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그 캘리포니아잖아요. 그 지역구가. 여기 주민들은 공분을 살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중적이다, 위선자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내년 대선에서 이제 재선을 위해서는 좀 본인의 이제 캐릭터를 가다듬으면서 다지기에 나설 것 같은데, 여전히 이분은 계속 투쟁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USA Today. 그야말로 미국의 오늘 하루. 트럼프가 지금 연준 임원 두석 공석에 이제 꽂으려고 하는 이제 자기 사람이 있는데요. 그 투 가이즈인데 과연 이 두 사람이 연준을 흔들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스티브 무어가 왼쪽, 오른쪽이 허먼 케인. 근데 요 스티브 무어는 뭐 경제학자 출신이고 뭐 이력이 연준에 들어가기에도 뭐 크게 이상은 없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허먼 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적 이력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캠프의 후원 회장을 지낸 사람이고, 아무래도 이분은 좀 백악관에서 지명 철회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은 금리를 지금 인상이나 동결이 아니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연준에 대한 압박에 있어서 앞에서 이제 소총수 내지는 저격수로 나설 것이다, 이런 예상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연준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반야권, 그러니까 반민주당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연준에 들어가서 할 역할은 뻔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식 계산에 따르면 두 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되면 일단 성공,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두 명을 지명했을 수도요. 블룸버그 가시죠. 이제 한반도 관련된 내용이 뉴스를 탔는데, 주말에 우리가 좀 듣기 싫은 얘기도 있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오지랖이라는 표현을 써서 남쪽 대통령을 공격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북미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향이 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바로 이런 화전 양면 전술에 대해서 파고듭니다. 김정은이 북미 회담에 대한 의향이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군 인사를 동시에 발표했는데 그 속내가 뭐냐? 겉으로 이제 3차, 그쪽 말로는 이제 조미 회담, 우리식 표현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기에 즉각 응답을 했죠. 나도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의 군 장성을 36명이나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합은 잘 아시는 대로 화전양면, 이런 식의 분석이 블룸버그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중국의 환구15입니다. 중국 정부 측의 어떤 대내외 공식적인 시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환구15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환구15 주말판에 보면은 이제 이 김정은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로 재추대된 데 대해서 시진핑의 이제 환영사 비슷하게 이걸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김정은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국면을 진입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행간의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위험자산 랠리를 이끌고 온 JP모간 체이스의 실적입니다. 물론 요거를 다 분석하려면 진짜 회계사 한 2명을 제가 모시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미국 금융사의 실적 보고서는 복잡하고도 많은 전문적 지식이 담겨 있어요. 어쨌든 1분기 매출하고 순이익이 둘 다 예상을 상회했다는 실적 호조가 나왔고요. 특히 이런 가운데서도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러니까 투자은행 쪽 IB 부문 매출이 사상 최대인 8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해서 44% 증가를 했대요. 그 다음에 JP모간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워낙에 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평가하는 지난 분기 상황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JP모간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견조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낮은 상황에서도 금융하고 소비 심리는 강력하게 유지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멘트나 앞에 실적을 보셨다시피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너무 표면적인 것만을 보고 했고 실제 기업의 어떤 내부 사정을 뜯어봤을 때는 앞에 보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은데 금융하고 소비 심리가 강력하다는 건 그만큼 더 약발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얘기에 KBW 은행 지수는 지난 금요일 모처럼 만에 2%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저금리 기조의 연준 1000명이 절대로 대형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자, 이어서 월가 인터뷰 통해서 현지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